120 다산 콜센터 상담사에게 성희롱 문자 메시지를 보낸 대학생이 최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시가 다산 콜센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 건데요. 다산 콜센터 상담사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런 제도까지 만들어졌을까요? 희망연대 노조 다산 콜센터 지부 김영하 지부장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어떤 제도인가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네. 사실은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상담사들은 성희롱이나 욕설, 폭언, 협박 등을 들어도 먼저를 전화를 끊는다거나 법적 조치를 따로 할 수가 있었던 건 아닌데요. 몇 차례 경고나 중지 요청을 했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이제 그럴 경우에도 이런 성희롱이나 욕설들을 할 경우에는 이제 법적 조치를 취했던 건데 그 성희롱에 대한 명백한 위법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바로 한번 성희롱을 해도 바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단 한 번만 해도 하겠다. 네, 성희롱의 네. 경우에요. 네. 성희롱의 경우에 모든 행위가 네. 다 되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성희롱의 경우에는 단 한 번만 해도 법적 조치를 네. 하겠다. 네네.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된 건가요? 올 초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시행됐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성희롱에 대해서 어떤 보호 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적용된 건가요? 그렇죠. 그분의 경우에는 보도가 된 대로 그 원스트레이트 아웃제가 시행되고 나서 첫 번째로 이제 기소 조치까지 된 경우인 거죠. 네. 예. 그러면 이 대학생은 어떤 내용의 문자를 보낸 건가요? 그 보도된 내용 그대로인데요. 예. 이제 문자로 이제 성희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제 보도된 내용대로 이제 문자를 보낸 거죠, 상담사에게요. 그러니까 보도된 내용이라는 게 좀 말씀을 옮기시기가 불편해서 그러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뭐 몇 살이냐, 뭐 이렇게 나이를 물었다는 네. 거죠? 네. 예. 그리고 뭐 함께 뭐 자겠느냐 네. 이런 네. 얘기가 있었다는 거고요. 네. 예. 네.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저희가 네. 옮겨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문자를 보낸 거고 이 문자를 한 번 보냈었던 건가요? 단 한 번 보냈는데 네. 예, 바로 이렇게 처벌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아직 이제 처벌까지 이제 법적으로 형량을 받거나 한 건 아니고 그렇죠. 기소가. 지금 이제 진행 중인 이제 사건인 거죠. 이제 그 전에는 이런 법적 조치나 이렇게 한 번으로 한 게 아니라 수십 차례 수백 번 이렇게 전화를 하고 나서야 이제 서울시에서 법적 조치를 취했는데 성희롱의 경우에 이런 하겠다라고 시행하고 나서는 첫 번째로 취해진 이제 조치인 거죠. 네.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대학생 이외에 다른 경우는 없었습니까? 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와 관련해서. 네네. 그 전에는 이제 바로 한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수십 차례 수백 번 전화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몇 번 경고 조치나 중지를 하고 나서도 그 개선의 여지나 이렇게 없을 경우에 법적 조치를 하고 했었죠. 네. 성희롱의 경우에는 그 예. 이전에는 뭐 그냥 상담사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갔었던 거예요. 예, 그렇군요. 네. 네. 중학생이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말을 했던 뭐 이런 사례도 있던데요. 네. 이 중학생은 어떻게 됐나요?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성년자고 이제 그런 경우들 때문에 기소유예가 된 것으로 전화. 미성년자라서. 네. 예. 근데 많은가 봐요. 정말 이런 관련한 네. 전화가. 네, 어때요? 많죠. 네.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그 서울시에서 나름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해서 많이 줄어든 편이긴 한데요. 예. 이게 전화를 받는 상담사 줄어들긴 했지만 전화를 받는 상담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욕설이나 성희롱 같은 경우에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폭언이나 욕설이나 이렇게 협박 이런 거는 뭐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니 없니 뭐 이러면서 협박을 하고 하는 경우들은 이제 아직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예. 그 요번에 법적 조치되고 한 부분 그 정말 일부분인 거죠. 네. 예, 그렇군요. 네. 뭐 하루 평균 몇 건 전화가 될 거야? 이런 악성 민원 전화 같은 경우는. 예, 서울시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으로는
이 일용 다산 토크센터가 2007년도에 이제 문을 연 이래로 하루 평균 이제 3만여 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2013년도 하반기에 악성 전화 같은 경우에는 1,009건인데 이 중에서 성희롱은 13건, 폭언은 147건, 장난 전화는 114건, 만취 상태에서 장시간 통화를 하는 경우에 202건, 그리고 이적 무관 당복 민원은 이제 394건, 강성 민원으로 139건으로 이제 나타났는데요. 이게 이제 악성 민원 전화 같은 게 매년 이제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상담사들의 이제 고통이 이제 그만큼 이제 강화되고 있는 그런 예. 6개월 동안만 6달 동안만 1,000건이 넘는 전화가 왔어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이렇게 뭐 나열하시는데도 답답하는데 듣기만 해도 정말 답답한데 말이죠. 근데 이렇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이거는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폭언이나 욕설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상담사가 이렇게 바로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왜 전화 끊으면 안 돼요? 예, 저희가 상담사들은 일단 먼저 전화를 끊을 수가 없어요. 민원인께서 이제 전화를 중단을 하셔야 이제 저희가 끊을 수 있는 건데 이게 몇 번 그렇게 욕설이나 폭언을 하실 경우에 저희가 플로우가 있어요. 이렇게 상담을 진행해라라는 그런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몇 번 이제 경고를 하거나 이제 중지 요청을 해도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욕설을 하실 경우에 그때 이제 더 이상 안내가 어렵으니 먼저 끊겠습니다 하고 말씀 양해를 하고 그리고 끊을 수가 있습니다. 아유,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면 몇 번씩이나 그렇죠. 참고. 네, 그렇죠. 그냥 친절하게, 그야말로 친절한 목소리를 계속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반복을 그렇죠. 해도 또 제대로 받아주지도 않잖아요. 예. 그렇죠. 보통은 이제 욕설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걸 저희 얘기를 듣고 중단하시는 경우는 욕설을 하지도 않으시겠지만 그렇죠. 그런 경우 계속 하시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한 몇 번 듣고서 끊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콜 품질 평가라는 거를 해요. 콜마다요. 그래서 친절에 대한 이런 평가들을 해서 등급이 다 매겨지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이나 하고 싶은 감정대로 이렇게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참 그러네. 그 플로우도 짜여진 대로 이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군요. 일단은 뭐 매뉴얼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네네네. 아유 이러다가 뭐 우울증 생기고 화병 생기시겠는데요? 아유 많죠. 저희가 보통 이제 요즘에는 이제 같은 생활 민원 정보 이런 게 많이 줄은 대신에 민원 접수건이 많거든요. 보통 민원이라는 이제 불편하셔서 전화를 하시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하소연을 하시거나 뭐 화를 내신다거나 이런 거를 이제 막 하시면 저희가 이제 그거에 맞게 이제 너무 죄송하다고 막 계속 얘기를 하자. 저희가 감정 상태와는 상관없으니까 자기 속안에 그걸 다 담고서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죠. 네. 예. 그리고 또 어제 보도 보니까 아주 뭐 황당한 민원 전화도 그렇게 많다면서요. 예? 네, 그렇죠. 뭐 로또 번호가 어떻게 되느냐. 네. 이런 거 물어보고 내가 뭐 어떤 여자 좋아하는데 누굴 선택해야 되느냐. 두 사람 좋아하는데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저희도 이제 보통은 이 시정이나 구정과 상관없는 게 보통 생활민원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포털 사이트 저희 따로 별도의 자료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이제 포털 사이트 통해서 확인해서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황당한 그런 문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당황을 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도 이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고 하죠. 그럴 때는 많이 당황스럽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내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고 정말 힘드시겠어요. 예.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네. 지금 일단은 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그 원래 취지가 상담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취지인데요. 사실은 이제 가해자 처벌에만 너무 강조가 돼서 정작 피해를 당한 상담사의 인권적인 측면이라든지 해당 상담자가 가해자에게 노출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콜 많이 받기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피해를 당한 이후에 좀 쉴 수 있거나 아니면 치유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많이 미흡한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민간 위탁이 되어 있고 직접 뭐 서울시에서 고용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점들 때문이라도 그런 고용 구조를 개선을 통해서 이 원스트라이크
제도를 취지를 정말 알릴 수 있도록 예. 그 취지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고용구조 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상담사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고용구조 네네, 그렇죠. 개선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렇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희망연대 노조 다산 콜센터 지부의 김영아 지부장.